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이 노래로 출발해봤습니다. 예측하실까요? 오늘장 정말 강한 섹터 원전주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주들의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불어왔는데요. 제2의 원전 르네상스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신다면 오늘은 BHI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면서 1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까지는 아니지만 탑픽 종목으로 뽑는 레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25,000원 목표가를 유지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8.68%의 강세로 21,1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40% 하루 동안만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41%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뉴스케일 파워의 1년간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뉴스케일 파워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신다면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239%, 60% 급등을 해줬습니다. 미국장에 비하면 우리 국내 증시 아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오클로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에는 AI 열풍에 글로벌 빅테크 종목들이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어제 소식을 들고 왔는데 SMR 개발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왔고요. 탈렌과의 10년 전력 구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MS, 오픈 AI까지 이렇게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에 회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보신다면 저가 매수세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월 18일 우리가 기다렸었던 체코 원전 수주 그 발표가 났을 때 음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최근에 국정감사 이슈로 인해서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갭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수급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오늘 대장 종목인 BHI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은 기관이 61%에서 지금 기관이 75%로 대폭 늘렸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다면 BHI 같은 경우에도 72%에서 83%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원전 수요도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점인데요. 거기에다가 202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노후 원전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건설 중인 원전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장 띄워주시죠. 네, 노이즈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규 원전과 SMR 모두 2030년이 돼야 상업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보다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국정감사 노이즈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노이즈도 가져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증세가 나왔는데 이쯤이면 빠져나올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참 지지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막판에 변화가 있었던 게 TSMC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에이징랜드 상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원래 3시 예정이었다가 네. 조금 앞당겨서 나왔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 엔비디아와 상관관계 높은 쪽, 그다음에 TSMC와 연결되는 종목들의 시세가 강함을 눈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들은 괜찮아요. ASML 외에 TSMC 실적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서 5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년 실적보다는 한 30% 정도가 잘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참여자분들이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일부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감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 유동성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순환매가 오는지를 좀 기다리는 등 그런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많은 분들 가장 궁금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TSMC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시장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원전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참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수주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주냐라는 내용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합병 노이즈도 있는 데다가 주가 변동성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이게 소형모듈 원전의 수주가 왜 나오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IRA 법안에 대해서 적용을 데이터 센터들이 받으려고 하면은 올해 내년으로 소형모듈 원전 수주를 내야지 IRA 법안에 해당하는 그 세금의 혜택을 보조금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때마침 오늘 이제 소형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 미국의 발표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연속돼서 네.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된 소형모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1등주의 역할을 하겠고, 우리나라 종목도 좀 아쉽기는 해요. 산업재 쪽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시세의 연속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더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22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2일에 또 창원에서 SMR과 관련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들려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요. 제가 좀 눈여겨본 차트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증권가 레포트에서도 목표가 상향은 아니지만 탑픽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았는데요. 이 종목 노이즈가 워낙 많아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쯤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와야 될까요? 25,000원이 고점인데 많이 그래도 회복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비슷한 단가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시세가 낮다라고 하면 뭐 일부 비중은 보통 기계적으로 덜어놓고 보시고요. 뭐 반을 매도하든지 한 뭐 30% 매도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좀 가볍게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고 가볼 수 있는 근거와 여기에서 모두 매도하는 근거, 거기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연속성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연속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 매도를 하고 보는 걸 텐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보면 소형모듈 원전의 수주 같은 경우는 연속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은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비중을 다 줄여보시는 말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햇살님께서 한전 K패스를 질문해 주셔서 이 종목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패스의 평단가가 39,704원으로 10% 비중 들고 계신데요. 내년까지 보유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10가지 종목을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사실 한전 K패스는 1%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마감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한전 K패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단가는 저쪽 아래이시다 보니까 뭐 추세 깨지지 않았다 보니 위를 열어둘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저의 대응은 한전 KPS라는 거는 그 원전의 후반부죠. 그때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 유지보수 이런 쪽인데 그 원래는 뭐 실적이 찍히는 뒷단 때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 주가가 갭 상승을 했다가 뭐 7월 18일에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단가 자체가 낮으세요. 그러면 우리 추세 흐름 같은 경우를 놓고 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들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뭐 추세 깨질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패스 내년까지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이 있다면 이 종목은 내년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한 가지 종목은 성신양회입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건설 섹터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도 그랬고요. 사실 어제도 건설업 자체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자체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이스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오늘 0.75%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우선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는 게 진행이 되면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소비가 늘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될 때 지금 주체가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그걸 고민을 했고요. 그 주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대선 뭐 이유로 해서는 미국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뭐 국내 건설 경기는 회복세기는 한데 여기에서 확인을 할 점이 신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성신양회 비초이스 이유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초이스 이유와 함께 건설업황을 지금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건설업황 요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 그게 아니더라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예상 같은 경우를 초기에 많이 집행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재건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공약에 내비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를 봉합하겠다라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진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프라 관련주 같은 경우가 전방위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관련해서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었잖아요. 연내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 정도를 추가 투입을 하겠다라는 뭐 내용이 나오기도 하면서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이 건설 섹터를 엮어볼 수 있는 건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중국의 그 굴삭기를 납품하는 기업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연결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중국 부동산 통해서 뭐 부양책 가격 인상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둘 거다 보니까 추후에 뭐 재건축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굴삭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건설 섹터는 잘 모르는데 라는 분들이 있어서 건설 업황을 초이스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지켜보면 좋은 이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차트상의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다른 종목보다 우선적으로 본 이유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봉합이 될 때 그때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했었어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렇다 보니까 픽을 했고요. 거기 더해져서 뭐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캐터필라 쪽이 잠시 쉬어가지만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뭐 진성 TE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텐데 그 중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다른 종목보다 조금 우월하게 꼽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고점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실적에 반응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접근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우려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 혹시라도 눌리게 된다면 그때 접근해보자. 저가 매수세 관점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 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관점 어떤지 이런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많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조에이디님의 종목 이수페타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50원에 비중은 20%인데 매수한 지 2달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떨어지더니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매도 시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들어가신 시점도 나쁘지 않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지만 이수페타시스 평단가 보시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단가 거의 근처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 수요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수페타시스는 추가로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때마침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좋았고 다른 장비지만 그다음에 TSMC도 다른 쪽이지만 실적이 좋았어요. 한미반도체 마진이 45%까지 나왔죠. 이수페타시스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MLB 기판이라고 하죠. 서버에 적용되는 그쪽 감안했을 때는 실적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TSMC 실적이 좋았으니 미국장에서 테크들이 영향을 받아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만큼 시세가 나면 한 5만 원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비슷하게 주가는 머무르는 거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오르면 거의 전고점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시세가 날 때 한 5만 원대 이상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거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의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쁠 요인은 없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매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오늘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의 좀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시점을 정해보자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 셀트리온 이야기가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김JK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21,000원 10%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지금 2.88% 오른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17,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3만 원대부터 쭉 밀려 내려가서 반등도 거의 잘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계측 장비라 해요. 뭐 이름 그대로 계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대부분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KLA라고 하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ASML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하루에 1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수주가 지금은 좀 공백 상황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수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가는 좀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은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최근에 가깝게 이제 장비 수주들이 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HBM 쪽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연말쯤에 그래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는 매수한 가격보다 빠져 있기는 하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들고 가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셀트리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 시몬윤님의 평단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2만 원에 비중이요 50%입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빠지네요.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22만 원이면 상당히 고점이고요. 21만 1,000원대까지 갔을 때 이거 가겠지 라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빠졌을 때 충격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20만 원대 그러니까 19만 후반 원대에서 20만 원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실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성장이 뭐 포텐이 확 안 터지다 보니까 시장의 눈은 제약바이오를 볼 때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임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쪽과 계약을 통해서 로열티를 수출해 가거나 눈이 높아졌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셀트리온 하면 뭐 바이오시밀러의 대가 그다음에 이제는 뭐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투자도 단행을 했다 보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조금은 과거의 셀트리온으로 보는 거죠. 크게 바뀐 게 없다. 뭐 잘하는 거는 실적 성장 그 정도다 보니까 오늘은 좀 팔고 다른 쪽으로 간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다만 우리 지켜볼 게 지금은 주가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한 17만 원 중반대에서 21만 원대 이 정도 박스권 흐름이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 갔을 때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특별한 게 없으면 좀 비중을 줄이면 되다 보니까 좀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셀트리온만 이렇게 소외되니 좀 마음 아프실 수 있는데 박스권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갑수님의 종목 신성 델타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88,300원에 비중은 15%고요. 초단도체가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오늘 뉴스에 전자 결정 발견 이런 소식이 뜨면서 앞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 가지 종목 모비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좀 주가 흐름이 많이 빠졌어요. 신성 델타테크도 음봉 마감이었고 이 종목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 본 테마가 이렇게 부각되면서 추세적인 시각을 강하게 나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라고 하죠. 가격 조정 나오면서 올라왔던 탄력 대비해서 반대로 빠질 때는 필히 액션이란 걸 취해줘야 돼요.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대감만으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실체가 없었는데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래서 뭐 구현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올라갔고 약간 광기의 모습을 띠다가 거품이 빠진 정상화가 된 모습이 지금의 주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단가를 주고 사셨다 보니까 이걸 팔고 뭐 어디로 옮겨서 만회를 한다라는 플랜을 세워야 되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금 초전도체로 열광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면 반등시 매도를 해야 돼요. 주가는 이렇게 네. 기간 조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7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기다려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지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건데 그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 그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업종에서 지금 상황들을 체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그 확률을 높여서 진입을 하는 건데 자, 기업의 상황, 실적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재료가 부각돼야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다른 거에 기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불편해지는 거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 처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가서 내 본전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강성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고요. 14,633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14,000원대입니다. 오늘 현재 주가 본다면 2%대 좀 후반 마이너스 마감이 되게 되면서 11,000원대에 좀 거래를 마쳤거든요. 애경케미칼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도 음극재 소재 관련해서 사업을 합니다. 주가는 여기도 박스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게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음극재를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등주가 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2등주나 3등주까지 확산을 할 때 그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2차 전지 업황이 좋을 때 막 수요가 폭발해서 소재가 없어서 막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막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럴 때는 종목 퍼뜨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공급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3, 4분기 실적은 우선 안 좋고 그러면서 뭐 내년에 수요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를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요. 무리는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이 또한 박스권 흐름이에요. 뭐 14,000원 중반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네. 그때는 매도를 해주는 대응들, 매도를 해주는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보내주신 종목들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중반대, 그러니까 본전 부근까지 온다면 매도할 용기를 가져보자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완두콩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C입니다. 15,000원이고요. 비중은 15%. 어제 오늘 연속으로 너무 빠지네요. 악재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YC 오늘도 5.39% 밀리고요. 이 종목도 거의 박스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박스권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볼 게 네. 삼성전자 쪽이 약간 공식화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상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3 같은 경우에 진행이 늦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밸류 체인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YC 같은 경우는 우선 매도를 하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깝게 장비에 대한 투자가 나올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 그쪽이다 보니까 삼성 밸류 체인의 종목은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하단 가격 같은 경우가 한 11,000원 이 정도가 돼요. 그 정도 가격을 지켜주는지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하단으로 갔을 때 그걸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걸 한번 지켜보죠. 네, 좋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단이 11,000원대 부근이거든요. 이 하단이 깨지게 되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손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신림의 종목이고요. 삼성 SDI 36만 5천 원에 15%입니다. 수익이었는데 자꾸만 내려가네요. 15% 비중인데 추가적으로 사셔야 될지 아니면 손절할 용기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36만 5천 원이면 잘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드시는 네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익을 한번 최근에 보셨기 때문에 이걸 더 좀 사서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때는 좀 2차 전지 업황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좀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이 15%시다 보니까 저는 자, 우리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자, 빠지면 어딜까지 빠질까? 30만 원 이하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10%. 여기에서 30만 원대로 빠져서 비중을 15% 늘리면 평균을 계산해보면 33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가 정도로 맞춰져요. 현재가. 당연히 주가는 그때 내려 있겠죠. 그리고 나서 되돌아서 봅니다. 현재가로 맞춰놨다 생각을 해봐요. 비중은 30%가 됐어요. 주가는 그때 그 30만 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빠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겠죠. 뭐 8월 5일 저점까지도 빠질 수 있고 그런데 올랐을 때 반등 보면 30% 이상 정도가 폭이 열리거든요.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면 선택은 뭐냐면 자 30만 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둬요.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40만 원대, 30만 원 후반 올라갔을 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당연히 업황 고려를 해야 되겠죠. 차트만 보고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3, 4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다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타이밍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죠. 뭐 수요를 누가 터치를 해주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빠지기보다는 반등 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왔을 때, 30만 원대 왔을 때 비중을 지금보다 2배 늘려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래도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SDI 수익 한번 보셨다가 요새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상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상당히 귀엽네요. 김포폴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41,500원에 7% 비중 들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약보합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7,500원이 전저점 부근이었고 지금 37,800원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고점 부근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의 반타작 난 종목이긴 한데 한국 타이어를 쳐보면 일단 기대되는 건 BMW의 타이어 공급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왜 근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이 한온 시스템 인수 이벤트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좀 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약간 뭐 그런 건 아닌데 승자의 저주로 시장에서는 보는 건지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라 뭐 약간은 주가가 쉬어가는 상황인데 본업 쪽이 나아지는 뭐 타이어 사업이 나아지는 걸 보여주고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추가 매수는 가격 메리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기다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 정도만
갖고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종목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테크인 네, 테크윙이시고 평단가 어떻게 되실까요? 38,500원, 38,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 20%. 그럼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갑자기 네. 폭락을 해가지고, 네.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시점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일찍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아니, 그럼 네. 한 번 수익내서 팔고, 네. 다시 이제 조금 떨어져서 재매수 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저희가 성우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의 질문까지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상담으로 받은 종목이 테크윙입니다. 수익 내서 한번 매도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주가가 요새 계속해서 밀려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딱 경고란 딱지가 달리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좀 쉬는데 우리 딱 가격대를 정해놓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가격은 시가총 1조 정도예요. 여기에서 뭐 주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 20-30% 하락한다라고 하면 큰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요. 그거를 하나 안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필요한 건 뭐냐면 검사 장비란 것의 국산화예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테스트 받고 나서 실제 본 장비가 나갈 수 있는 때는 연말 이후 내년 초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쯤에 결과가 들려오겠죠. 그러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사는 거고요. 네. 좀 더 확실하게는 연말쯤에 주가가 막 거래 터지면서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종목만. 네, 그러면은 그게 검사 장비가 통과됐구나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주가 매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 그대로 들고 가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 자체로 연말까지는 우선 들고 가보자라는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이 종목 지금 상담해 주신 분 들으시면서 추가 질문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아니, 뭐, 거래, 경고가 나온 것 네. 같던데. 투자 경고. 네. 네. 거래 경고는 네. 경고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이게 예전에는 없던 제도인데 주가가 급변동이 만약에 발생하면요. 투자 경고가 일정 기간 동안만 달리게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주의로 낮아졌다가 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막 우리가 평소보다 주가 변동성 그다음에 거래 같은 경우가 갑자기 많아진 경우가 9월 26일 정도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요인으로 지금은 발생한 것이라 보면 되고 시간 조금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큰 걱정 없이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네, 테크윙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소소한 일상 속 행복님의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이고요. 19,31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꾸 흘려내려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가랑 맞아요, 오늘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본전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꾸 내려서 본전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우리 그거잖아요. 전고체 관련된 소재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 고민을 해보자고요. 대량 거래 발생한 시점.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래가 죽어 있어요. 주가는 박스권이란 말이죠. 뭐 한 18,000원대에서 22,000원대.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 하단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올라서 상단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유난히 그 킬링 포인트가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하단 18,000원 왔을 때 추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 갔을 때는 좀 줄여주는데, 왜냐면 아직 전고체가 상용화 시점은 2026년 정도 추정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재료 나왔을 때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박스권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한농화성 지금 현재 평단가까지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수익권으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려 10가지 종목을 넘게 진단해 주셨는데 마지막 종목만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티슈진 22,500원인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왜 올라왔을까라고 보니까 비중이 100%입니다. 5년째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야수의 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년째 보유하시면서 100% 비중 끝까지 유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7월에 21,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이걸 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이 들면 뭐 추세 흐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요하게 추세 하단 상단 뭐 이런 차트 흐름 말고요. 상단 하단 이 추세의 흐름들을 열어놔봐요. 약간 비추세 흐름이죠. 그 다음에 주요 추세 하단에서는 시세는 납니다. 한 14,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지지를 계속 받았고, 한 번 시세가 이번에 제약바이오 좋을 때 더 나서 2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시세가 나면 그때는 한번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둬요. 주식을 매수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은 뭔가에 기대어서 이 종목이 특별해서 올라온다라고 하기보다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기회를 주면 한번 매도를 하시는 걸로, 2만 원 이상 매도를 하시는 걸로 열어둡니다. 네, 2만 원 이상 단에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한번 타보자라는 점인데요. 오늘 이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사님 인기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온칩스 지금 상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화면에 네네. 가온칩스 뜨고 있는데 평단가랑 비중 한번 알려주시죠. 7만 원에 10%요. 7만 원 10%세요. 네. 이 종목 그러면은 한 6월 달쯤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이게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이겠죠? 아니, 우선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가 매수요. 네네. 네, 그럼 한번 저희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지금 7만 원대 평단가시고 추가 매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들려주시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란 걸 볼 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들을 보고 이쪽은 그 설계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많은 그 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반도체 칩을 만들 때 3가지 제품이 있다라고 해요. 1번, 2번, 3번. 그런데 1번, 2번, 3번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방식에 대한 뭐 공정, 쉽게 보면 이 공정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1번을 제일 잘 만들기 위한 걸 이거를 뽑아서 해보는 거고 2번 뭐 뽑아서 해보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 쪽 상황이 뭐 우리나라 설계 자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주가는 빠져 있어요. 그랬을 때 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추가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만한 요인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뭐 삼성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잠시 뭐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진행하던 뭐 2나노의 성과를 잘 보여서 다시금 화랑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막 이렇게 다시 불타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소식을 기다려 보자고요. 미리 예측해서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 뭐 신문이든 아니면 어떤 소식이든 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나노 이제 뭐 잘 팔린다더라. 2나노를 이렇게 진행한다더라. 그런 소식이 있을 때 가온칩스를 한번 추가해 보는 걸로 하죠. 조금 어렵죠, 내용이. 예,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온칩스에 대해서 추가 매수 관점 질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2나노 공정에 대한 이슈가 떴을 때 그때 담아야 된다.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더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두 번째 종목까지 가온칩스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무려 12가지 종목 이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내일장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볼까요? 네,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경기 연착륙의 지표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주식을 급하게 비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보면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지수보다 개별주가 좋다 보니까 여전히 소외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의 차례가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가셔도 되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감사해요. 완두콩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시고 1시간에 12개의 종목 상담, 건설주,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이사님 너무 열심히 달리셨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창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도 이 시간 돌아오니까요. 궁금하실 종목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